자, 오늘 테스트는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부터 구의 건널비와 부피, 즉 회전체의 부피, 건널비를 구하는 게 테스트였는데 오늘 주요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12번 전에 5번 보면은 이 모양이 되게 생소하잖아, 그치? 얘가 기둥이기는 한데 얘 지금 밑면이 모양이 부채꼴이지. 즉 밑면이 부채꼴이야. 이때 부채꼴의 중심각 x를 구하는 거지. 자, 선생님이 계속해서 말했지만 부채꼴의 넓이, 길이 다 뭐라고? 중심각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치? 우리가 지금 넓이를 줬으니까 이 중심각을 통해 넓이 관련된 식을 세우고 풀어나가면 중심각 x를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얘의 식을 세울 때 좀 몇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지금 건널비가 있잖아. 지금 밑면이 부채꼴인 건 알겠어. 얘 하나 구해서 2배 시키면 돼. 그치? 얘 하나 구해서 2배 시키면 되는 거 알겠는데 이 나머지들, 그치? 얘를 이체로 그냥 보게 되면 사실은 네가 뭘 구해야 되는지 사실 다 보이진 않아. 그치? 근데 얘가 네가 몇 면체인 건 알아? 지금? 5면체야, 5면체. 밑면 2개, 옆면 3개. 그치? 그럼 얘를 전개도로 만들어서 너가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모양의 넓이를 구하기가 쉬운 거지.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옆에 전개도를 그려놨어. 그럼 전개도를 넘어와서 보면 지금 밑면이 부채꼴이 2개가 있고 지금 옆면이 직사각형이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얘는 2개는 지금 같음을 너가 인지해야 돼. 왜? 얘를 일로 붙이게 되면 여기 지금 부채꼴을 여기 반지름 부분에 해당하는 거랑 여기랑 겹치게 되지. 그치? 근데 부채꼴은 원의 일부야. 한마디로 원의 일부, 즉 반지름이 다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반지름이 되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으니까 결국 여기랑 여기랑 같게 되면서 높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넓이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2개의 넓이는 9 곱하기 6 곱하기 2 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얘 하면 108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옆의 넓이, 얘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당연히 높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높이가 9인 건 알겠어. 그치? 근데 얘는 가로는 생이 전개도를 그리면 훨씬 더 구상하기 쉽다고 하는 이유는 입체 있을 때 너가 눈에 보이는 면만 보여서 그래. 전개도를 그리면 모든 면이 다 균일하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개도를 보면 여기에 있는 가로가, 즉 여기 부채꼴에 호랑 겹치게 되지. 붙여봐, 너가 이렇게 붙여봐. 붙이면 겹치게 되지. 그래서 이 가로의 길이, 여기 가로의 길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같다는 거야. 괜히 화살표를 너무 많이 쳤네. 그러니까 즉 호가 가로의 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호에 관련된 식을 세워주게 되면 가로의 길이로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호의 길이를 한번 써봅시다. 중심각은 당연히 모르니까 다 나오진 않아도 얘는 반지름이 지금 6이지. 그치? 6 곱하기 2 곱하기 파이가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래 원의 원주가 나오지. 길이가 나오지. 그치? 얘의 360도분의 중심각 x, 얘가 바로 호에 관련된 식이지. 그치? 그러면 얘를 조금 일부 계산을 해주게 되면 여기가 30이 나오거든. 따라서 호의 길이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얘가 30분의 x 파이다 라는 건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30분의 x 파이에 너가 이 세로를 곱해야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 있는 넓이, 얘를 3번 넓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3번 넓이는 30분의 파이 곱하기 9이기 때문에 얘 30분의 9파이 라고 써도 되고 뭐 약분에 너가 미개해도 상관은 없으나 지금 여기 있는 건널비에 있는 이 파이의 형태를 맞추려면 계산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 그치? 약분하면 우선은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 밑면 부채꼴인 것도 10을 써놓을 거야. 그러면 얘는 밑면은 파이 r 제곱, 즉 36파이 곱하기 360분의 x도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치? 거기에 곱하기 2배를 하니까 얘는 약분하면 너무 형태가 이뻐지지. 10분의 x 파이 곱하기 2니까 얘를 5분의 파이라고 써도 되지만 위에 있는 계산이랑 용이하게 좀 해주려면 얘를 10분의 2 x 파이라고 써도 되겠다. 그럼 얘랑 맞춰주려고 3으로 약분을 해주면 얘는 3 10분의 3 얘는 파이가 되는 거죠. 괜찮을까? 10분의 3 x파이. 그치? 그러면 얘랑 더했을 때 건널비 30파이가 되는 거야. 왜? 더 이상 파이가 들어갈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30파이가 돼야 되니까 즉 10분의 5 x파이, 즉 2분의 x파이는 얘가 30파이. 따라서 x는 60. 각은 60도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60도라는 얘기는 얘를 좀 기하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보면 우리 전체 원이 360도니까 얘가 원의 6분의 1만큼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이건 앞에 원과 부채꼴의 개념을 확실히 학습을 해야 너가 이 회전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넣었고 꽤나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넘어가면 얘를 선생님 얘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왜 그러냐면 얘 지금 직육면체에 뭔가 일부 선을 그어서 막 너가 보기 되게 불편한 걸로 보이지만은 얘 직육면체 사실 껍데기야. 선생님이 노란색 부분을 따로 그려놨는데 이 노란색 부분을 너가 제외하고 보신다면 얘 그냥 뭐야? 얘 그냥 뭐야? 얘 그냥 뭐야? 봐봐. 여기 지금 꼭지점 같지? 이 세 점이 다 여기서 만나니까 그치? 여기서 얘도 이렇게 만나. 즉 얘 뭐야? 사각뿔의 형태지. 맞아. 그래서 그림을 보고 네가 확인을 해보면 얘는 사각뿔이야. 좀 어떻게 되냐면 약간 좀 기울어진 사각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얘를 이렇게 눕혀보면은 이렇게 있고 여기 이 길이가 있으면 여기 하나에 다 이렇게 돼 있는 뿔이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은가? 그러면 얘의 길이를 좀 알아보면은 지금 얘를 이렇게 선생님이 눕힌 거라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가 여기 높이가 되는 거지. 얘를 눕혔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높이가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가로 세로 넓이지. 가로 세로 길이니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가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 있는 녀석의 부피를 구하려면 밑면의 넓이 24 곱하기 높이 얘가 뭐라 그랬어? 기둥의 넓이라고. 뿔은 여기에 3분의 1을 하셔야 된다고. 그치? 그렇게 되면 얘 넓이는 72가 된다. 괜찮을까? 12, 13번이 동일한 문제니까 너가 12, 13번 중에 하나를 틀렸다면 뭐 첫 번째 계산 실수, 계산 실수가 제일 크겠고 두 번째 원뿔인데 3분의 1 안 해준 거. 그다음 세 번째 직육면체의 시선이 갇혀서 안에 있는 도형이 뭔지 볼 수 없었던 거. 이 세 가지였던 것 같아. 자, 그다음 옆으로 넘어가서 자, 얘는 솔직히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얘는 각뿔대야. 각뿔대. 각뿔대는 사실 너가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없는 이유가 뭐야? 얘가 원래 모체가 뭐야? 모체가 뿔이야. 뿔. 각뿔인데 각뿔이 이렇게 뾰족하게 서 있잖아. 그치? 근데 얘를 지금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쓱 잘라버린 거야. 잘라서 얘를 이렇게 보면은 마치 옆면이 사다리 뿔 형태처럼 돼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각뿔대를 구할 때 각뿔
모체가 되는 큰 각불에서 네가 자른 가로 쪽으로 자른 이 단면을 밑면으로 하는 각불, 이 작은 각불을 빼야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15번에 부피 구하는 거니까 모체, 얘 큰 각불이라고 하고 얘를 작은 각불이라고 했을 때 큰 각불의 부피 밑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높이 10.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야? 이거 자꾸 빼먹더라고. 곱하기 뿔이니까 3분의 1을 해야지. 지금 너가 본 거 뭐야? 각기둥이야. 각기둥에서 3분의 1을 해야 각불이 나오니까, 그치? 그럼 얘는 3분의 1000인 거야. 그치? 그럼 옆에 작은 각불로 넘어가 보면 얘는 지금 자른 쪽 단면을 밑면으로 하고 있잖아. 그치? 얘 밑면의 넓이 4 곱하기 4, 16이지. 곱하기 높이 4죠. 그쵸? 이 자른 쪽으로부터 위로 높이가 4니까 얘가 4지. 곱하기 3분의 1. 얘 꼭 해줘야 된다. 그럼 얘의 부피는 3분의 64. 괜찮을까? 너가 3분의 1000에서 3분의 64를 빼야겠지. 그치? 왜요? 여기서 이거 빼야 되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각불대가 나오니까. 얘는 단계가 2단계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시면 됩니다. 즉 3분의 936. 3분의 936은 약분이 되지. 그치? 얘가 312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좀 두개 떨어진다. 괜찮을까? 자, 그래서 16번까지는 되게 책에 있는 기본 문제들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 12번도 그리고 여기 있는 각불대도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다 책에 있는 숙제를 내준 것들이야. 근데 너 오늘 안 오니까 이걸 풀이를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집에서 보고 이거와 동형 문제들은 너가 집에서 영상 보강을 보면서 책에서 있는 문제들을 이걸 통해서 풀이를 보면 될 것 같아. 비슷하니까. 자, 그 다음에 17번, 18번. 자, 17번은 책에 없어. 책에 없지만 너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문제를 좀 집중을 하면 충분히 독해가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자,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물이 가득 차 있는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그러면 우선은 너의 눈에 너무 익숙한 원기둥 모양의 그릇이 보이죠? 그쵸? 얘의 이 원기둥은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전에 말했듯 동전, 즉 밑면이 지금 원이잖아. 이 원이 계속 쌓여서 기둥을 만든 거라 했지. 그치? 그럼 결국 얘는 반지 이름이 중요하겠다. 그래야 네가 원의 넓이를 알 수 있고 원이 쌓인 만큼, 즉 높이 쌓인 만큼이 원기둥의 부피가 되는 것이니까. 그치? 왜냐면 반지 이름이 12야. 그리고 높이가 24입니다. 그쵸? 그럼 부피 벌써 나올 수 있지? 근데 이 문제가 얘를 구하는 문제였으면 너무 쉬웠을 텐데 지금 얘를 물을 가득 채우면 어때요? 물이 차있는 정도는 원기둥의 부피만큼 물이 차있다고 봐도 괜찮지, 그치? 이 원기둥의 공간을 물이 다 차지한 거니까 결국 공간이 부피니까, 그치? 여기서 얘가 이상한 짓을 했지, 그치? 반지름이 3인 9. 이 반지름이 3인 9. 즉, 쇠공이 9, 공이 9라고 하잖아. 이 쇠공 6개를요. 안에다 집어넣었대. 그럼 너가 생각을 해봐. 기둥 모양의, 뭐 기둥이라 하지 말고, 너 텀블러에 물을 가득 채워. 그 다음에 너 거기다 아무 물건이나 막 집어넣어.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넘치잖아. 그치? 이게 왜 넘쳐? 왜 넘쳐? 너가 집어넣은 물건의 부피가 들어가니까 물이 그 부피만큼 빠지는 거지. 그치? 이해가니?
이해 갔으면 넘어갑시다. 자, 보면은 물이 가득 차서 이 공을 6개를 넣었어. 그러면 얘가 물이 넘칠 거야. 이렇게 빡 넘칠 거야. 근데 이 넘치는 물의 양이 딱 쇠공의 부피, 얘가 집어넣은 쇠공의 부피만큼 물이 넘친 거라고. 맞아? 그러면 이 물이 넘쳤으니까 물이 양이 줄겠네? 물의 양이 줄어들겠네? 공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치? 이때 물의 높이를 구하래. 남아있는 물의 높이. 즉 얼만큼 넘쳤니를 알고 너가 얼만큼 남았니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선은 이 기둥, 네가 물을 채운 만큼의 부피를 우선 구해보자. 보면은 얘 파이 r 제곱 12 제곱 파이 곱하기 24. 그치? 얘같이 물 채운 부피 정도지. 그 다음에 얘를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얘를 빼야 되는 건데 지금 얘는 부피를 구해보자면 우리 구의 부피 어떻게 구했죠? 쌤이 구의 부피 공식으로는 3분의 4파이R 세제곱이라고 했지만 이 공식이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 원기둥은 너가 다 했지. 원기둥 그치? 밑면 곱하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얘의 3분의 1이 뿌리고 3분의 2가 바로 9라고. 그러니까 얘는 밑면의 넓이가 어떻게 돼요? 파이를 제곱하면 9파이죠. 9파이에 얘 지금 반지름과 반지름으로 높이가 형성된 거니까 높이가 6이고 곱하기 3분의 2를 해야 9의 높이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얘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그치? 그러면 얘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되고 9, 4, 36 36 곱하기 6은 216파이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결국 이만큼의 부피가 집어넣었을 때 물의 높이가 얼만큼 줄어드냐. 그러니까 얘만큼을 물로 환산을 한다면 얼만큼의 높이가 빠지느냐가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서 식을 세우면 좋겠냐? 얘를 뺀 다음에 얼마만큼 빠졌냐를 구해도 되지만 지금 옆에 구해보니까 어때요? 수가 너무 크죠? 그치? 수가 너무 크니까 이 216파이만큼이 물에서 얼마만큼의 높이를 차지하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물의 높이, 밑면의 높이, 다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얘가 12제곱 파이 곱하기 빠진 물의 높이 x가 되는 거야. 괜찮니? 괜찮니? 그러면 우리 216은 6의 세제곱이라고 계산을 하고 풀이를 하면 쉽게 약분이 되지. 얘 12제곱 파이 x. 그러니까 6 하나 약분을 해도 이 12가 2개니까 6을 다 약분하자. 그러면 얘랑 약분을 했을 때 6 2개가 사라지니까 얘는 뭐야? 2가 2개가 남죠. 괜찮아? 그 다음 얘 6 2개 사라졌으니까 얘 6이 하나가 남는 거지. 그럼 옆에다 치겠으면 6파이는 4파이 x야. 그럼 얘 약분하면 x는 2분의 3만큼이네. 맞아? 그러면 남아있는 물의 높이잖아. 그치? 지금 2분의 3만큼 줄어든 거야. 2분의 3cm가 줄어든 거라고. 그러면 24에서 2분의 3을 뺀 2분의 21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고 얘를 1.5라고 바꾼 다음에 너가 얘를 바꿔도 상관이 없지.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괜찮니? 그래서 네가 물의 높이를 구했고요. 이게 사실 생소하긴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게 물을 다 찼어. 그럼 당연히 너가 물건을 집어넣으면 너가 집에서 궁금하면 해봐요. 뭐 찐득한 걸로 하면은 이게 넘치면 이제 엄마한테 혼나니까 물 같은 걸로 네가 궁금하면 해봐. 채운 다음에 물건 넣어봐.
그러면 물건을 넣으면 물이 꽉 찼으니까 당연히 넘치겠지. 근데 그 넘치는 게 너가 집어넣은 만큼 넘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집어넣은 만큼의 이 공 6개 부피만큼 물이 빠져나가니까 줄어든 만큼의 높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의 부피 216파이가 얘의 높이를 얼만큼 차지하느냐를 식을 세우면 12제곱파이 곱하기 x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x가 네가 약분을 해서 더하면 2분의 3, 즉 1.5cm가 돼서 빼주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18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얘 회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지만 뭐 사각형을 직사각형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키면 원기둥이 되고 우리가 반원을 회전시키면 얘가 둥글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돌아가서 구가 된다고 했죠. 원이 된다고 했죠. 그쵸? 원을 중심으로 하면 구가 된다고 했지. 공모야. 그치?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데 그럼 구가 되긴 하는데 지금 뭐야? 지금 속이 뚫려 있어요. 이만큼 뚫려 있다. 그래서 도너츠 모양으로 돼 있어. 그러면 얘를 돌리게 된다면 모양을 선생님이 옆에다가 이렇게 해줄게. 당연히 얘를 바탕으로 한 구가 나올 거고, 그치? 회전시키니까, 그치? 그리고 가운데에 이만큼이 비어있다고. 그럼 이만큼을 회전을 시킨다 쳐도 이렇게 비어있는 도형이 나오지. 그치? 얘 비어있는 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이만큼이 비어있는 거야. 근데 우리 구니까 그림을 좀 확실하게 그려줍시다. 그치? 이래서 부피를 구하는 건데 이 부피가 이미 나와 있어요. 자, 16분의 63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그치? 이때 x의 값을 구하시고 지금 얘의 이 작은 뚫려있는 만큼의 반지름이 뭐야? 여기가 x지. 근데 여기 옆에 남아있는 부분도 x야. 2등분 된 거지. 반지름이 2등분 된 거지. 그치? 그러면 얘 전체의 지름은 4x고 지금 얘가 차지하는 건 2x니까 딱 절반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부피를 구할 때 큰 구에서 작은 구를 뺄 겁니다. 큰 구의 부피를 구해보면 얘는 큰 구를 바탕으로 하는 이 원은 2x, 반지름이 2x니까 2x를 두 번 곱해요. 그러면 4x제곱 파이가 되지. 곱하기 지금 높이가 뭐야? 높이가 얘를 회전시킨 거니까 지금 여기 반지름만큼이 또 밑에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높이가 4x가 되는 거고 그리고 9는 3분의 2를 곱해줘야 된다고 했지. 그치? 원기둥의 3분의 2가 9, 3분의 1이 뿔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큰 9가 나오죠. 그치? 그럼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3분의 16, 32x 제곱 파이가 돼요. 자, 이제 작은 구 구할 겁니다. 작은 구는 반지름이 뭐야? x지. 그치? x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가 x가 이만큼 있는데 얘가 또 회전이 됐으니까 똑같은 만큼이 밑에 x만큼이 또 밑으로 뻗어나가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높이가 2x입니다. 그죠? 그 다음 곱하기 선생님이 3분의 2 계속 강조하지? 아니면 너가 그냥 공식을 외워. 3분의 4 파이 할 세제곱. 그치?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얘는 3분의 4 얘가 3분의 4 파이 그리고 x가 저만큼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얘에서 얘를 빼겠지 얘야.
얘가 16분의 63파이야. 이거 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3분의 28만큼은 이쪽에 곱해줄 겁니다. x세제곱은 우선 파이 약분 시켜주고 16분의 63 곱하기 28분의 3 그러면 약분해주면 7, 9, 63, 7, 4, 28 얘가 64분의 27이 되고 얘는 4의 세제곱이고 얘는 3의 세제곱이지. 너가 소인수 분해를 쓰면 얘를 분해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얘 x는 즉 4분의 3이다. 아마 지우가 이게 답이 분수로 나와서 당황을 좀 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너가 수학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이 분수 관련 답이 되게 거부감으로 다가오겠지만 지금 넓이를 16분의 63으로 줬어. 그럼 당연히 분수가 나오겠지. 자연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분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이를 진행을 했고 사실 17, 18번 같은 경우는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문제를 잘 복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문제는 사실 책에 있는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 자, 그 다음에 책을 좀 봅시다. 이제 테스트 풀이 끝났고 자, 주요 문제 몇 개를 푼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요 문제 펴보면 우리가 숙제 부분 있었잖아. 그치? 숙제 부분에서 너가 어려워할 만한 거 자, 페이지 118페이지 피세요. 자, 118페이지에 1, 2, 3, 4번 4번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4번은 두 번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5번, 6번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풀이를 해줄게. 바로 이 5번입니다. 5번. 자, 5번을 봐보면 너가 지금 생소한 게 나와요. 생소한 게 나와. 육각형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얘가 이렇게 뻗어져 있는 기둥 모양이야. 그치? 지금 얘의 부피가 18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육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문제를 제대로 안 본 거야. 우리가 육각형의 넓이 구하는 걸 배운 적이 없죠. 그쵸? 그러니까 문제에서 줄 거라고 이미 20이라고 주어졌죠. 얘가 20이야. 그러면 우리가 기둥이 생성되는 과정이 공식을 암기할 게 아니고요. 암기가 아니고요. 봐봐. 밑넓이가 밑면을 담당하고 있는 도형이 계속 층층이 쌓여서 기둥이 된 거라고. 너가 동전을 계속 쌓아봐. 동전을 한 몇 개 쌓으면 티가 안 나니까 한 10개 쌓아봐. 똑같은 동전을. 그럼 얘가 네가 모양을 이쁘게 촘촘히 쌓아보면은 얘가 기둥 모양이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형성 과정이 똑같다고. 밑면의 모양을 그대로 똑같은 거를 쌓으면 기둥이 된다고.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 곱하기 이 높이만큼 너가 쌓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높이라고. 그래서 밑면의 넓이가 20이고 높이가 당연히 9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육각기둥의 높이는 9인 거야. 되지?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오늘 풀이했던 걸 좀 제외하고 보자면 4번이야. 4번. 자, 어디 122페이지 4번이야. 이것도 우리가 17번에 한 거랑 좀 비슷하지만 10번은 좀 더 어렵거든? 그 4번 봅시다.
봐보면 원뿔 모양의 긴 그릇에 그럼 너 눈앞에 지금 뿔 모양이 있는 거지. 그치? 지금 반지름이 5예요. 그쵸? 그리고 얘가 높이가 빈 그릇의 높이가 18이야. 그리고 빈 그릇에 1초에 3파이 세제곱센티미터씩 물을 넣는데 이만큼을 물을 계속 넣는데 1초에 그럼 얘가 당연히 차겠죠? 그쵸? 이때 몇 초 후에 처음으로 물이 가득 차겠는가 인데 그럼 봐봐 물이 처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이 컵에 차겠지. 차다가 얘가 딱 넘치는 순간이 언제야? 부피. 그러니까 빈 그릇의 부피보다 많은 물이 들어가면 얘가 넘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빈 그릇의 부피를 먼저 구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민넓이 파이 R제곱 25파이 곱하기 18 곱하기 정신 차려 3분의 1을 꼭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뭐야? 그 기둥 모양이야. 기둥 모양. 그치? 3분의 1까지 해서 얘를 약분 치면 여기가 6이 되고 즉 얘가 150파이만큼이 부피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 얘가 1초에 3파씩 들어간대. 그럼 얘가 50초 뒤에는 50초 곱하기 3파이 150파이만큼 꽉 차지. 그치? 50초 후에 얘가 꽉 차는 거야. 그러면 몇 초 후에 처음으로 물이 가득 차겠는가? 50초 후 50초가 지나게 되면은 넘치게 되는 거지. 따라서 2번이 되는 거야. 괜찮을까? 다음에 이 5번을 조금 헷갈려 한다면 너가 앞에 이 회전체의 넓이를 진행하기 전에 회전체 공부를 조금 덜 하신 거야. 이게 뭔 뜻이냐? 삼각형 있지? 삼각형을 회전시키면 뭐야? 원뿔이 나온다고. 그치? 원뿔이 나오는데 지금 위에 지금 삼각형을 잘랐지? 그치? 삼각형을 잘랐어. 그럼 봐봐. 자른 부분의 삼각형도 돌리면 뿔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즉 뿔에서 뿔을 뺀 원뿔대의 부피, 건널비를 구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아마 너가 구가 조금 생소해서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면은 우리 124페이지에 2-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봐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인 반지름의 원의 반지름의 넓이가 3, 길이가 3이야. 그 높이가 9야. 그러면 지금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 9가 딱만큼 딱 맞게 들어가 있대. 그러면 여기에 지금 9가 그대로 있는 거야. 이걸 보는 순간 너 어떤 걸 느껴야 돼? 쌤이 원뿔과 구랑 다 원기둥에서 자른 녀석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쵸? 원기둥의 3분의 1, 원기둥의 3분의 2잖아. 그치? 그렇게 본다면 지금 원기둥을 구하는 과정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그치? 그리고 3분의 1, 3분의 2 하는 거기 때문에 밑면 높이가 같아. 같으면 뭐야? 얘 지금 밑면의 넓이랑 높이가 완전히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구는 이 원기둥의 3분의 2만큼 하는 거라고. 괜찮아? 그럼 얘를 부피의 비를 구한다 하면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원기둥의 부피를 선생님이
x라고 할게요. 그럼 9는 뭐야? 9는 뭐야? 예, 3분의 2x인 거야. 그럼 결국 9의 부피랑 원기둥의 부피의 비를 비교를 할 때 밑면의 넓이, 즉 밑면의 넓이는 반지름의 기본으로 하죠. 그죠? 이 기본으로 하는 이 반지름과 높이가 같다면 얘 비율이 3분의 2 대 1이 되는 거라. 3분의 2 대 1. 그럼 얘를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3을 곱해서 2 대 3이라고 바로 쓰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셨을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 원기둥의 부피와 구의 부피를 구하라고 돼 있는데 이 아이들이 보통 3번 원기둥과 구의 부피의 비, 그 비율을 잘 못한단 말이야. 근데 이 비율도 애초에 구랑 원뿔의 계산 방식이 원기둥의 부피에서 3분의 1, 3분의 2 한 걸로 생각을 하면 이 반지름과 높이가 같을 때는 완전히 같은 도형이라는 거지. 같은 도형이야. 그래서 3분의 1과 3분의 2가 그 뒤에 원기둥에서 조치가 되어진 것들이지. 그치? 그래서 부피의 비를 바로 구할 수 있다. 계산을 하지 않고도 우리는 구하는 과정만 생각했을 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옆에 아르키메데스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지. 그치? 이거 외울 필요가 있을까? 이거 외우면 바보야, 알겠지? 되게 당연한 내용들이잖아. 자, 그래서 4번도 너가 아마 잘 못 풀었을 수 있는데 이 4번이 뭐야? 아까 우리가 테스트에서 풀었던 마지막 문제랑 똑같은 거지. 그치? 똑같은 문제 있네. 129페이지 보면 19번 봐봐. 얘 보면 얘는 좀 더 쉬워요. 얘는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그치? 얘는 쇄구슬에 포커스를 돼 있는 거, 구에 포커스에 돼 있는 거고, 아까 쌤이 풀어준 문제는 이 기둥에서 빠지는 정도의 포커스가 돼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18번 한번 풀어봅시다. 129페이지에 18번. 자, 18번 봐보면 원뿔 모양의 그릇에 지금 물이 차 있어. 근데 물이 얼마큼 차 있냐면 여기 다른 색깔 펜으로 할게요. 이만큼 차 있는데 차 있는 이것도 원뿔 모양으로 차 있지. 얘의 반지름이 지금 8이래요. 얘랑 이 구 모양이 있는 이 구의 부피랑 같대요. 여기도 반지름이 지금 8이에요. 이때 원뿔 모양의 그릇에 담긴 물의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사실 얘는 그냥 여기 차 있는 물의 부피랑 얘랑 같다 라고 식을 세워도 괜찮거든. 근데 잘 봐봐. 얘 구는요 높이가 지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파이의 제곱 파이 곱하기 16 그리고 얘가 원기둥인데 이거에 지금 3분의 2가 돼 있는 녀석이야. 괜찮을까? 근데 이 지금 물이 차 있는 원뿔은요 지금 이 밑면의 도형이 사실 이 구랑 구성이 같지. 반지름이 같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8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가 뭔지 몰라. h라고 적어.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가 지금 뭐야? 이 기둥의 부피인 거지. 여기에 3분의 1을 해야 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 두 개가 뭐하다고? 같다고. 됐어? 그러면 당연히 얘 같으니까 지워버리고 16 곱하기 3분의 2가 h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지. 맞니? 그럼 h가 이거를 그냥 너가 계산을 해서 3
32라고 풀어도 되는데요. 지금 이 9를 구할 때 바탕으로 하는 이 밑면의 넓이가 지금 이 원뿔을 구성하는 이 밑면의 넓이랑 같잖아. 그치? 그럼 결국 이 뒤에 곱해진 것들의 차이인데 지금 얘는 3분의 1 곱해지고 얘는 3분의 2가 곱해지니까 당연히 2배겠구나. 얘를 좀 구해지는 과정을 좀 이해하시면 바로 높이가 32구나 탁 구하실 수 있어요. 왜? 얘는 3분의 1이고 3분의 2니까. 괜찮니? 근데 우선은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냥 공식을 써도 되니까 공식을 써서, 사실 이거는 좀 센스적인 부분이고 그냥 공식만 써서 잘 구하기만 해도 여기 뭐 별 이상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쓱쓱 서술형 완성하기를 봅시다. 선생님이 예제 1번과 예제 2번을 풀어드릴 거예요. 그럼 너가 옆에 유제 1번과 유제 2번이 사실 동형 문제니까, 유사한 문제니까 너가 풀면 되겠지. 그치? 풀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검사를 할 거니까 예제 1번 풀이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정말 다행히도 선생님 뭐 알고 낸 거긴 하지만 이제 예제 1번과 예제 2번의 그 문제 유형이 너가 오늘 테스트 봤던 유형, 그리고 숙제를 해왔던 유형이랑 굉장히 달라요. 달라서 얘를 보면 또 새로운 유형이 익히는 기분일 거야. 자, 보면은 예제 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럼 오른쪽 그림을 그려줘야겠지. 그러면 선생님한테 조그만 시간을 줘봐. 자, 이렇게 지금 직육면체가 보이죠? 얘가 가로가, 세로가 6, 그리고 높이가 7 이거야. 부피 벌써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지금 얘가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린 걸 선생님이 좀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여기가 지금 통 비어있는 거야. 얘의 부피를 구하라. 그럼 너가 예상했겠지만 이 큰 직육면체 부피에서 뚫려있는 만큼 얘의 모양도 직육면체니까 직육면체 빼기 직육문체를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먼저 큰 직육면체 부피부터 구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할 거니까 얘를 구하기 1번이 되겠지. 그럼 1번을 밑에 적을게요. 얘는 6 곱하기 6이 지금 밑면의 넓이죠. 근데 얘가 얼마만큼 쌓여있어? 얘만큼 쌓여있어. 곱하기 7. 괜찮을까? 얘가 지금 부피잖아. 그치? 그리고 얘를 2번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주어진 길이가 둘 다 2라고 돼 있거든. 그럼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얼마만큼 쌓여있어? 7만큼 쌓여있는 거야. 괜찮을까? 그래서 얘를 빼서 구해도 되는데요. 선생님이 이 부피를 구할 때 좀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이 밑면의 공간이 층층이 쌓여서 기둥 모양이 되는 거잖아. 그치? 기둥은 그렇지? 그치? 그러면 너가 이 정사각형에서 이 뚫려있는 정사각형만큼을 뺀 이 도넛 모양의 넓이를 바로 구한 다음에 걔를 곱하기 7 해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으신 거잖아. 왜? 이 도넛 모양이 층층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이 32 곱하기 7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바로 224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에서 너가 좀 써야 될 게 이 큰 입체 도형과 이 작은 입체 도형을 빼서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얘와 얘의 구한 과정을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빼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 괜찮니? 아니면 너가 얘를 밑면의 넓이라고 하시고, 밑면의 넓이만큼의 공간이 층층이 쌓여서 부피가 되는 것도 개념이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탁 써도 괜찮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옆에 유제 1번은 얘는 원기둥 모양이지, 그치? 유사하니까 푸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예제 2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회전축으로 하여. 그럼 얘는 사실 앞에 있는 단원 회전체랑도 연관이 돼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앞에 내용 살짝 가져와 보면 지금 회전축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평면 도형을 회전시키냐? 그냥 평면 도형이었으면 선생님이 이 문제 풀이를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4분원 하나랑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이 붙은 형태지, 그치? 그럼 여기서 당연히 3이겠고, 얘를 회전시켜서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지금 봐봐, 우리가 반원을 회전시키면 9가 나온다 했지, 그치? 그러면 이 4분원은 반원의 절반이잖아. 이 4분원을 회전시키면 반구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위에가 반지름이 3인 반구가 나오겠고, 그다음 밑에가 이 삼각형이 회전하면 뭐야? 뿔이 나온다 했지? 그럼 얘 뿔이 밑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 길이가 보고 여기가 3이고 여기 높이도 있겠네. 그치? 여기는 당연히 직각이어야 하고, 이때 겉넓이를 구하시오. 야, 그러면 얘의 겉넓이를 사실 이 9는 그럴 수 있어요. 9는 정말 쉽지. 9가 우리 밑면 즉 여기 원의 넓이의 4배라고 했잖아. 겉넓이가 맞아? 4파이R 제곱이라 했지. 그럼 얘는 반구니까 2파이R 제곱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바로 구할 수 있죠. 2파이R 제곱은 9파이에서 2를 곱한 거니까 얘는 18파이. 그래서 우리가 반구의 겉넓이를 구했어요. 근데 우리 문제는 이 원뿔 이거지. 원뿔의 전개도를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사실 실수하기 쉬운 게 얘를 더하시면 안 돼요. 왜? 얘는 지금 겉에 있는 넓이가 아니라 안에 있는 거야. 안에. 그치? 겉에 있는 거 뭐야? 얘랑 둘러싸고 있는 반구의 겉넓이 2개일 뿐이야. 그치? 근데 1번은 이미 구했고 지금 여기 2번만 구하면 되는 거지. 여기는 구하시면 안 된다고. 얘가 안쪽에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럼 여기를 구할 건데 지금 얘는 여기가 5죠. 그쵸? 어떻게 보면 지금 원뿔의 전개도에 있는 이 옆면이 부채꼴 모양이잖아. 여기는 5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지름이 5인 이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얘의 일부가 된다고.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 얘가 지금 뭐야? 부채꼴의 호지. 그치? 근데 부채꼴의 호는 지금 여기 있는 원의 둘레랑 똑같죠?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부채꼴의 중심각을 이용해서 넓이를 찾는 것도 있겠지만 이 중심각을 모르기 때문에 중심각을 쓰지 않고 2분의 1 RL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면 더 쉽겠죠? 그치? 아니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를 써도 되지만 지금
x가 뭔지 모르잖아. 그럼 너는 x를 구하고 또 얘를 해야 되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호 구해서 반지를 O 알고 있으니까 얘를 통해 넓이를 구하는 게 더 쉽겠지. 그럼 2분의 1 R L을 사용할 건데, 자, 2분의 1 R 곱하기 5. 자, L은 뭐야? L은 얘의 둘레지. 얘 반지를 3이잖아. 원주 6파이 하시면 2분의 1 R L 내가 15파이를 알 수 있죠. 괜찮을까? 그러면 지금 이 2번이 15파이고 여기는 1번이 반구의 건널비 18파이니까 2배 더하시면 답은 33파이가 나오시겠다. 괜찮으실까요? 자, 그래서 쓱쓱 소수령 완성하기까지 했고, 이 옆에 있는 유제 같은 경우는 이 예제랑 푸는 방식이 되게 동일하거든. 그래서 너가 한번 풀어보면 되고, 이 뒤에 있는 문제들도 오늘 테스트에서 했던 것, 그리고 앞에 책에 있던 것들과 유사하니까 이 부분을 풀어오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풀이를 좀 하도록 하자. 그래, 지우가 그 뒤에 책, 그 우리 유형책이 잘 안 돼 있거든? 그지?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진도는 나가지 않을 거고요. 우리 유형편 숙제를 좀 많이 내드릴 테니까 유형편은 좀 급하고 다음 시간에 와서도 유형편 문제풀이를 먼저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합시다. 숙제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안내를 할 테니까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고, 뒤에 7단원 대표값 관련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오시면 자료를 드리면 되고, 유형편 좀 많이 풀고, 유형편 좀 많이 풀어야 돼. 알겠지? 우리 책이 거의 다 끝나가죠? 그쵸? 만약에 이 회전체를 분리해서 보거나 어떤 평면도형이 회전하는 그 원리가 너무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면은 사실 이 6단원 여기를 집중해서 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오늘 숙제 부분으로 내줄 회전체 그리고 다면체 부분 유형편을 좀 복습을 하시면서 여기를 같이 풀어주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를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내드릴 거니까 집에서 잘 푸시고 그 다음에 학원에 오셔서 제발 보강자료 좀 가져가세요. 처음에 선생님이 이 보강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을 하는 거잖아. 근데 너가 이 보강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너 그냥 눈에 멍 때리고 그냥 눈만 뜨고 그냥 강의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효과가 없건 집에 가서 보강자료를 받아서 보강자료를 먼저 풀고 해설 강의를 보고 만약 이해 안 가는 게 있다 하면 멈춰놓고 다시 풀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몇 번 해설을 할 거다라고 하면 네가 그 번호가 풀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 눈 뜨고 보면 안 돼요. 모른다면 그거를 보고 조금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푸는 게 좋겠지만 그냥 보는 거는 다 찍어 베끼는 게 더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방금 말한 거 잘 보고 학습을 잘 해오면 좋겠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